20일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찌꺼기, 똥입니다. 우리말에선 이 똥이 뒤따라 붙는 명사의 좋지 못한 상태를 강조하는 속된 접두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똥차, 똥개, 똥꿈 따위가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인류 기업의 경영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삼성의 문호조 경영인데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합당한 근거나 논변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집도 그냥 고집이 아닌 똥고집인 것입니다. 20년 전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선언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토록 변화와 자기 혁신을 강조하는 회장님께서는 대체 왜 문호조 똥꼬집은 바꾸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자리에 사회팀 김성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8일이죠. 예. 서울 신라호텔에 이건희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면서요.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예, 이날은 삼성 신경영 20주년 만찬 행사가 있던 날입니다. 원래는 이건희 회장이 8월에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요. 각종 일정 때문에 2달여 가까이 미뤄진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이건희 회장 일가와 그 삼성 계열사의 임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날 행사는 그 삼성 신경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건희 회장이 축사를 했는데요. 직접 나와서 한 건 아니고 동영상을 통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동영상으로 하시는 건 또 뭔가요? 글쎄요,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비공개로 이뤄진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날 행사에서 알려진 그 동영상 그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혹은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 경영을 완성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이룬 큰 성과만큼이나 사회적 기대와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네요. 예. 간단하게 이 신경영 선언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경영 선언을 말씀드리려면 1993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삼성 삼성 임원들을 모두 소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회사의 실적도 좋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질타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양적인 경영을 하지 말고 질적인 경영을 하자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두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류의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왔군요. 예, 그 뒤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삼성에서 구미공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당시에 모아놓고선 불태우는 일종의 화형식 작업도 있었고, 각종 체질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는 이런 류의 경영적인 차원의 변화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 영향이 있었었죠. 저도 생각이 나네요. 예. 그날 행사가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을 텐데 외부 시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았죠. 왜 그랬어요? 잔치잖아요. 일종의 잔치였지만 잔치 안팎으로 좀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의 문호조 경영을 암시하는 그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른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삼성 간부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2011년의 상황은 어땠었고 2012년에 우리 회사의 노사 전략은 이렇다라는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제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혹은 설립이 되기 전에 이런 해라. 혹은 동호회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라. 이런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네요, 일종의.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신경영 행사 이후에는 또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수리기사로 일을 했던 최종범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33살이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주변 동료들의 얘기에 의하면 최 씨가 지난 7월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설립한 이후에 회사 쪽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고 네. 이로 인해서 생계 압박을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계의 큰 분노와 반발을 샀죠. 네. 이 노사전략 문건이 외부에 드러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예. 예. 그동안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문호조 경영과 관련한 문건들이 나왔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카톨릭대 조동문 교수가 쓴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그룹 안에서 그동안 좀 유출됐던 네. 그런 문호조 경영과 관련한 문건들을 5, 6개 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노사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문건이 한번 나왔었고요. 89년에는 3, 4, 5 사업장 수호 전략 수립 지침, 그리고 90년에 노사관리 지침, 98년에는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삼성에서도 뭐 노조 설립을 네. 위한 각종 쟁의들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인데요. 네. 조 교수는 그때 당시 논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작성한 매뉴얼들도 이미 노동자 조직화의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비해 매우 구체적인 뭐 시나리오들을 네.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들도 이런 기본적으로 80년대 후반에 작성된 문건에서 좀 진보된 것이지 내용상에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에 발견된 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고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좀 대응책을 제시한 그런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복수노조 시대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노조 설립 시에는 징계를 위한 비위사실 등이나 체증을 좀 지속하라. 그리고 또 임원 및 관리자들이 평가 시에 뭐 이런 네. 조직 관리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혹은 노사협의회를 좀 활성화해서 노조 설립을 좀 대응해라. 네. 그리고 뭐 각종 동호회 활동을 격려해라. 이런 한 10여 가지의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이제 이 대노조 전략에서도 아주 치밀하게 관철이 됐군요. 예. 예, 뭐 삼성에서는 이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2011년 말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용으로 작성한 거지 노조 와해를 위한 문건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노조 설립을 애초에 좀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 모임 이런 곳에서는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 22일 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큰 진척은 없지만 일단 이런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 씨 예.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간단히 소개하셨지만 노조에 참여했던 일 때문에 굉장한 인사상의 그 업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뭐 최종범 씨가 했던 일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그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수리 기사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을 다니면서 뭐 한 건, 두 건, 세 건 뭐 이렇게 실적 위주로 이제 월급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7월 달에 노조를 설립한 이후에 이제 본사나 네. 노조에 활동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최 씨가 일을 하던 지역의 일을 빼가는 이른바 지역 쪼개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 씨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지역이었다면은 반 정도를 떼가면서 임금이 반 정도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료들한테 계속 일이 없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주변 지인들은 뭐 한 달에 19만 원 찍히는 뭐 명세서도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좀 대략적인 상황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최 씨가 목숨을 끊은 이후에 이제 그 센터 사장 쪽에서는 최 씨가 뭐 한 달에 41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최 씨의 동료들 말에 의하면 이 임금은 가장 많이 벌 때, 여름같이 수요가 많을 때 가장 많이 벌었던 액수라고 하고요. 실제로 뭐 겨울이나 좀 비수기에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뭐 여왕개미를 먹여 살리는 일개미라고 그런 표현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삼성 재벌을 여왕개미는 삼성을 얘기를 하고 자기나 자기 동료들은 일개미라서 뭐 여왕개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네. 그 구조 안에서 뭐 딱히 돈을 모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안에
시달려 했었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범 씨가 죽기 직전에 그 형님한테 했다는 말이 참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형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는 건 점점 힘들어지지? 참. 인류 기업이라고 불리는 세계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조를 경영의 정상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삼성은 왜 대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삼성이 그 처음 기업을 시작한 거는 1938년이죠. 네. 삼성 상회라는 회사로 시작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했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실제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 무노조 경영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혹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고 네. 회사에서는 사시처럼 사시로 삼아서 네. 계속 유지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은 그거 말고 다른 이유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는 노조 설립을 통해서 나타난 뭐 경제적인 비용 문제가 있겠죠. 네. 실제로 노동자들에 대한 뭐 복리 후생이나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들을 받아주고 하다 보면은 좀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또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외부에서 지적하는 바로는 그 경영권 세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지난 2008년에도 삼성 이건희 일가의 에버랜드 전환 사채. 예,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과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세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라고 문제가 계속 있었죠. 그런데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경영권이 위협받는 네. 그런 위협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산업재해 같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네. 관련한 문제들도 노조가 있으면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좀 막으려는 그런 네. 것들의 이유에는 좀 노조 설립을 막아야겠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삼성이 외국에서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5년 같은 경우는 독일 현지법인에서 종업원 협의회 결성을 좀 막았다가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네.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뭐 어쨌든 현재까지 삼성은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무노조 경영을 위해서 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실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비판하고 혹은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노조를 설립한다는 거 사실 그 삼성 종업원들에게는 이게 해고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모험적인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노력들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서요? 노조 설립을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은 네. 뭐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이 계속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도 브라운관에서 PDP 그리고 LCD, LED로 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들은 늘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시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뭐 면담을 하거나 혹은 이른바 MJ, 뭐 문제사원을 지칭하는 말이긴 한데요. 이런 걸로 자신들이 분류돼 있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납치조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뭐 이제 해고당한 분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좀 적극적으로 노조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면담에 좀 확대된 성격인데 뭐 노무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좀 격리시키는 식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A라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노조 설립에 가입을 뭐 가담을 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회사 사업장에서 분리를 해내서 뭐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는 노조 설립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그 노사 전략 문건 같은 경우에 문제적인 내용들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이번 문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일종의 수사에 가까운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예전에 이마트의 불법 파견 뭐 부당노동 행위 때 나타났던 특별 근로감독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근로조건 위반은 없지만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여부를 밝히는 그런 류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되려면은 적어도 뭐 2-3달 네. 이렇게 걸릴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도 그렇고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슈 추적은 두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당에서는 민주회복 시국 미사가 이어지는데 개신교 예배당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가 열립니다. 4대강과 제주 해군기지,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가톨릭은 공식 기구인 주교회의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해 개신교회는 갈수록 반북과 종북 척결을 외치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민주화운동의 든든한 후견 세력으로 존재했던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보수화된 것일까요? 나날이 선명해지는 가톨릭의 진보성, 그 이면에는 어떤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지난해까지 한겨레 21에 신들의 사회라는 연재물을 썼던 민중신학자 김진호 목사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